돼지 양을 섭외를 했습니다. 가슴 위쪽으로 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리라는 게 뭘까요? 박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삼겹 아니지?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성기욱 원장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저희가 실제 가슴 수술하는 장면을 환자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또 현장감 있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돼지 양을 섭외를 했습니다. 환자분께는 325cc 오늘 325cc 스무스 라운드 보형물을 삽입해서 여기 보이시죠? 유륜과 유두 보이고 여기 지금 가슴입니다.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을 돼지 양에게 시켜주기로 하고 마취가 돼 있으신가요? 네, 마취가 돼 있다고 하시네요. 마취. 보통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지만 200대 후반에서 300대 중반까지의 보형물을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돼지양이 근데 좀 시뻘건 게 위에 있고 보라 색깔인데 저건 뭐예요? 요 갈색으로 된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베타딘이라는 액체로 해서 지금 소독을 해놓은 상태고요. 수술 같은 경우는 무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된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돼지고기에 있는 도장 찍은 게 아니고요. 수술 전 디자인을 하고 나서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진행해 볼까요? 자, 우리 먼저 수술 부위에 좀 통증도 덜하고 피도 덜 나기 위해서 마취 용액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에피네프린이라는 피를 좀 덜 나게 하는, 수술 중에 덜 나게 하는 성분도 좀 섞여 있고요. 통증도 더 감소하게 됐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마취 용액을 좀 수술 부위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취 용액이 좀 퍼졌다 생각되면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메스 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 절개선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4cm 정도의 절개선을 가져가게 됩니다. 수술 부위에 절개를 하게 되고 필요한 부위까지 박리를 하게 됩니다. 적절한 절개선을 넣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충분히 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원하는 그 깊이에 도착했을 경우 가슴 쪽으로 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가슴 근육이 될 거고요. 이 위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평면으로 넣을 경우에는 근막하로 넣게 되고, 이 가슴 근육을 다 절개하고 안쪽으로 넣는 경우는 이중평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깊이까지 도달한 뒤에 가슴 위쪽으로 박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리라는 게 뭘까요? 박리라는 게 우리가 우리 돼지양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층층이 나눠져 있는데 원하는 깊이까지 내려가게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쯤 깊이에서 보형물을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요 원하는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 안쪽에 위쪽과 아래쪽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리를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수술 중인데 갑자기 좀 배가 고파지네요. 우리 돼지양 같은 경우는 지방층과 요 근육층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지금 박리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륜과 유두가 있는데 이 위쪽 저희가 보형물이 들어가게 될 위치까지 계속해서 박리를 진행합니다. 롱팁으로 줄까요? 중간에 좀 피가 났네요. 우리 지금 현재 피는 안 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출혈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꺼즈로 적절히 피를 닦아내고 다시 전기 소작기로 해당 부위를 소작을 하면서 피가 잡혔네요. 일정한 깊이로 박리하는 범위에서 피가 나지 않고 이제 혈관이나 이런 신경들을 최대한 덜 다치게 하면서 깔끔하게 박리해내는 것이 사실은 가슴 수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감염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구형 구축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박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똑같이
저기 우리 돼지양 같은 경우에는 좀 살성도 좀 타이트하고 좀 체격도 있어서 수술이 쉽지 않네요. 저는 뭐 조금 간단한 수술을 기대하고 수술을 시작했지만 실제 환자만큼 힘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가 현재 우리 돼지양 같은 경우에는 밑선 절개를 선택하셨는데 예전과 달리 어쨌든 현재 쓰고 있는 스무스 보형물들은 피막이 생겨서 현재 자리에 정확하게 위치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보형물이 상방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하방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양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방 이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밑선을 정확하게 고정해줘서 반대쪽 가슴과 대칭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선을 충분히 튼튼하게 고정해줘야 합니다. 자, 밑선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 이제 보형물을 넣게 됩니다. 보통은 박리하면서 장갑을 한번 사용하지만 넣기 전에는 장갑을 위에 하나 더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갑 하나만 내주실까요? 달아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다 소독을 하고 사실 박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오염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 장갑을 바꿔서 하는 게 중요한 어쨌든 원칙이고 가슴술에 있어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다시 새 걸로 갈아 끼고 나서 새 보형물을 포장된 규격 안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된 장갑으로 보형물 자체가 충분히 이제 물론 깨끗하지만 이 깨끗한 상태에서 받아서 넣고 이 안에는 보형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젤리를 집어넣어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형물 같은 경우를 집어넣을 때는 보형물이 들어갈 평면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준비된 보형물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커졌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볼륨을 얻었는지 보고 반대쪽 가슴도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환자분 잠깐 앉혀줄까요? 네. 자, 우리 네, 요 정도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자분에게 보형물이 들어간 뒤에는 이 의자를 최대 90도까지 젖혀서 적절한 볼륨인지 양쪽이랑 대칭인지 박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박리도 지금 충분히 된 것 같고 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눕혀주세요. 이렇게 모양 체크를 하고 마무리 봉합을 하게 됩니다. 자, 봉합할 거 실 주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 돼지양에게 실행했던 거는 실제 수술에 우리가 필요한 과정보다 조금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실제 환자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 시간이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봉합 자체도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절개선이 있으면 이렇게 일자로 꼬매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제 녹는 실을 사용하고 겉에 이제 본드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봉합까지 오다 원장님 그럼요. 당연히 제가 다 해야죠. 네. 드라마 보면은 봉합을 부탁할 때 하고 받으라고. 부탁할 분이 없어가지고. 네. 녹는 실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얼마 뒤로? 3개월, 6개월 정도까지도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피부 안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실 거는 없습니다. 가끔 피부 근처에서 실이 만져진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봉합하는 시간이 수술 시간 중에서도 꽤 잡아먹어요. 한 5분, 10분 정도는 봉합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돼지양 같은 경우 이제 가슴 확대 수술을 마쳤습니다. 봉합 부위를 간단하게 소독해드리고 그다음 보정브라를 이렇게 가슴에 맞게 이렇게 착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쁘게 모양 잡을 수 있도록 보정브라를 착용을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거는 대략적인 내용들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수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돼지양 같은 경우는 모양도 예쁜 것 같고 우리 돼지양이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였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